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백내장에 관계된 그 이야기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 뭐 증상이라든가 안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는 사실 이제 안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앞서 말했듯이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또 소염제라든가 안약을 처방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또는 이제 매일 안약을 넣으면 특별히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간혹 무리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격한 운동 또는 그 햇빛에 생눈으로 이제 노출이 많이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염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많이 부었었어요. 한동안 눈이 많이 부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청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정체가 단파장,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인공 수정체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금 푸르게 보이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빛이 좀 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야간에 빛을 본다든가 자동차 라이트나 달 뭐 그런 걸 봤을 때 테두리에 빛이 마치 일식처럼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염증 그리고 최악의 경우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해서 후낭에 이제 약간의 이제 오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지만 이건 역시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제 그런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 수술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그 야그레이저라고 해서 재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혼낭에 생긴 약간의 혼탁을 이제 레이저로 이제 떼어내는 이제 그런 이제 시술 비슷한 거를 이제 받으시면 그것도 좀 더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후발성 백내장이 오면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되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요런 수술을 한 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히 외출 시에 선글라스를 쓰는 것과 또 하나 제 경험상 청색광 차단을 하는 코팅이 된 렌즈를 이제 썼을 때 훨씬 더 이런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눈의 피로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백내장 수술한 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안경사 분들도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권해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크게 나뉘는 게 안경으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나 부분에서 첫 번째가 이제 모노비전인 것 같아요.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이제 수술을 할 때 양쪽에 똑같은 시력으로 이제 맞춰주는 게 아니고 한쪽은 이제 멀리가 잘 보이고 한쪽은 조금 이제 가까이도 보일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수정체를 제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돋보기를 쓰지만 그렇게 모노비전으로 해서 당분간은 또는 이제 굉장히 생활이 원근 거리가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안경을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모노비전으로 이제 수술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이제 그 근용 안경을 따로 쓰는 거죠. 왜냐면 수정체로 멀리를 잘 볼 거냐, 가까이를 잘 볼 거냐, 물론 이제 맞출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멀리를 안경을 안 쓰는 걸로 수술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근용 안경, 뭐 돋보기라고 하는 거를 써야 이제 잘 보이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단초점 상태에서의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선택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근거리만 이제 안경을 필요하게끔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를 해서
맞춰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포컬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변수들이 생기는데, 멀티포컬은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양쪽 눈이 시력이 나쁜 상태에서 양쪽 다 멀티포컬로 맞추는 경우들은 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력이 조금 좋거나 또는 눈이 많이 나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한쪽 눈을 이제 멀티포컬, 다시 말해서 이제 다초점을 삽입해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요거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근거리 가입도 도수가 비슷하면 소위 말해서 다초점을 쓰거나 또는 뭐 근용 안경을 써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양쪽의 도수가 이제 다를 경우들, 노안 정도가 젊은 상태에서 한쪽만 멀티포컬을 넣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입체감이라든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 손님 중에 몇 분이 계신데,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다초점을 쓰셨었는데, 한쪽만 백내장이 와서 또는 한쪽이 더 좀 심해서 한쪽만 먼저 백내장 수술을 한 이제 고객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쪽은 당연히 안경이 이제 도수가 없이도 멀리 가까이가 잘 보이지만, 한쪽은 노안도 있고 멀리도 도수가 좀 있다 보니까 한쪽은 당연히 다초점을 쓴 경우, 다시 말해서 한쪽은 다초점을 쓰고 한쪽 렌즈는 단초점을 쓰는 케이스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처방을 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멀티포컬 백내장을 하신 분들의 검사법은 좀 다른가?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뭔가? 라는 것들을 좀 안경사분들이 이제 수업 중에도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명입니다. 일단 이 멀티포컬 백내장을 넣은 건 회절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공 사이즈라는 거는 빛 때문에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고객들은 반암실에서 이제 검사를 하죠. 조절 개입을 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이제 멀티포컬을 쓴 분들에 한해서는 일반 조명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조명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암실이나 조금 어두울 때보다는. 그래서 조금 조명을 약간은 밝게 한 상태에서 일반 생활 조명에서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조금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동공 크기로 인해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어두운 데 갔을 때 이 초점이 빨리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는 이론처럼 이제 어두운 데 가면 이제 눈이 산동을 하려고 하고, 가까이를 보려면은 축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엇박자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되지도 않고 조금 이제 빛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가동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경사들이 할 일들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건데, 일단 꾸준히 잘 관리가 되도록 선글라스나 이제 눈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안경을 권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제 힘든 내용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노비전으로 생활하는 분들 중에 조금 불편이 있는 분이나, 또는 이제 나는 안경을 안 쓰려고 멀리 가까이 다 잘 보려고 멀티포컬 렌즈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를 하고, 또는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안경을 잘 맞춰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질환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하게 안경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백내장인데, 1, 2, 3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 전부터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와 또는 이제 어떤 안경이 필요하고 쓰시는 게 좋다 하는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제 부드러운 설명과 추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손님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